마켓 무버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는 어느덧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수준으로 모두 회복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주말 사이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죠. 이제 시장의 시선은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현재 재판관 정원 9명 중 6명만 재임 중이라는 점인데요. 여야는 이달 말까지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탄핵안 가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최대한 방어에 나설 것을 시사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헌재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최소 내년 4, 5월의 대선 아니면 최대 8월의 대선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신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스탠스로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계엄 사태에 흔들렸던 금융시장이 안정될 것이다라고 봤지만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는 아직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긴 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의 끝을 의미하지 않고 있고 트럼프 무역 정책과 헌재의 판결이라는 변수가 남아있다고 짚었습니다. BBC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린다. 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했는데요. 헌재에서 나오고 있는 이 시간 변수에 대해서 불확실성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지만 조심스러운 기류도 읽히고 있습니다. 하나증권과 대신증권에서는 증시의 추가 반등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봤습니다. 특히 대신증권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는 점이 명확하고 미중의 소비 동력이 강해지고 있는 데다가 12월의 수급 계절성으로 인해서 코스피의 반전이 지속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2,500선을 돌파하고 또 안착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등락이 있더라도 매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다만 DB금융투자에서는 비상계엄 사태가 긴 호흡에서 한국 증시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평가했고요.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교역 협상을 진행할 컨트롤 타워의 악화 등 남겨진 과제가 많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일시적 반등을 넘어선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단기적인 연말 랠리는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고려해 볼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우리 증시가 단기적인 상승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상승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경제 시스템이 독립적이고 조금 더 독자적으로 잘 적용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켓 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좋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가장 첫 번째 기업으로 현대로템입니다. 1% 가깝게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보니까 오늘 좀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 가격적인 메리트는 이제 앞서서 삼성전자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현대로템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많이 느껴져서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불과 지난주 주가만 보더라도 2018년도에 한번 올랐던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네. 좀 고가권에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제가 이 방산주를 분석을 할 때 가장 이제 강조를 하는 단어가 있는데 락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방산주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무기 한 번 사면 다른 무기는 절대 못 산다. 이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은데 이 무기라는 것은 이제 군대가 훈련을 하고 굉장히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이렇게 현대로템에서 K2 전차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 다른 종류의 전차, 그러니까 탱크를 운영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금 방산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이유는 갖고 이제 정상급 그 국가 원수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방문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계엄 때문에 캔슬이 되면서 계약이 좀 약간 안 될 수도 있다. 혹은 너무 뒤늦게 딜레이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딜레이가 되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겠죠. 계약 자체가 취소가 되는 게 아닌다라고 하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K2 전차 이번에 폴란드에서 820대 전에 이제 1차 구매가 이제
180대였었죠. 180대 4배에 해당하는 계약을 앞두고 있다가 그게 좀 약간 딜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땐 전혀 문제가 아니고 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대로템이 그렇게 수주를 많이 했는데 매출 증가율이 왜 이렇게 느리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무기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만드는 대로 이제 그 나라에다가 계속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뭐 180대를 주문했다 그러면 그게 한꺼번에 이제 나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4기년 연속 실적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현대로템은 예전에는 사실 K2 전차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도 안 되는 기업이었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자동차 아니라 전동차, 레일, 솔루션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그 부분의 사업 어떤 규모도 실질적으로 이제 그 디펜스 부분과 거의 뭐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2호선, 3호선 전동차 공급 사업 착수 이 부분도 이제 내년으로 실적이 2월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뭐 메리트 있는 구간까지 주가가 내려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현대로템은 좀 떨어졌을 때 좀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방위산업 쪽 현대로템 듣고 왔습니다. 저희 앞서서 뭐 이한결 연구원과도 이야기를 해봤고 또 앞서서 신민영 앵커도 전해드렸는데 방위산업 쪽은 사실 경쟁력은 뚜렷합니다만은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방위산업 안에 속해 있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이전의 고가 대비해서 뭐 30%가량 빠진 상황인데 함께 현대로템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한 기업이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모트렉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주가 1%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9,8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 월요일 빠진 이후로 주가 계속해서 연이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 자율주행 이슈에 좀 긍정적인 어떤 언급이 나왔죠. 트럼프 당선인 인수팀이 이 주행 보조 기능이 있는 자동차 충돌 사고 보고 의무화 규정을 좀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러한 지금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인포뱅크가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자주 언급드린 이제 슈어쇼프트테크 같은 종목들도 상승력이 잘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 이제 모트렉스를 이제 볼까 하는데요. 이제 모트렉스는 제가 또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을 드렸던 자동차 부품 회사이고 이 자동차용 이제 인포테인먼트를 이제 만들고 있는 회사이죠. 근데 이 회사가 이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업 모셔널에 이 인포테인먼트를 제공을 해서 이 로보택시에 좀 탑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이슈하면은 좀 강력하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드웨어 장비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모셔널이 작년 말부터였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로보택시 관련 사업을 이제 추진 중에 있고 또 현대차 또한 한 48대 정도 지금 로보택시를 이제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사업 추진 의지를 현재 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트렉스가 뭐 이제 실적적인 측면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이슈적인 측면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 뭐 실적도 일단 역대 최고 실적을 지속적으로 지금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좀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트럼프 당선이 이제 집권이 얼마 남지 않았죠. 집권이 되게 된다면 이제 이러한 관련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많이 눌렸을 때 지금 가격 한 9,8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인 저항력은 11,400원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2차적으로 상승력이 잘 나타나게 된다면 12,7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모트렉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 U+인데요. 오늘 주가 상승력이 괜찮습니다. 2.4% 넘게 상승하면서 11,2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LG U+ 세 박자가 맞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차트, 그다음에 최근에 외국인들은 약간 좀 매도가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수급, 그다음에 시장에서 보는 평가, 요게 세 개가 모두 긍정적인 어떤 신호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LG U+가
두 가지를 좀 발표를 했죠. 그 부분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OE를 8에서 10% 목표를 하겠다.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죠. 이건 이제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주주 환원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LG U+가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주주들한테 보답을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좀 짚어보면은 주주 환원율을 40에서 60%를 목표로 하겠다. 이제 배당 성향을 얘기를 하는 것 같죠. 당기 순이익이 한 40에서 60%는 배당에 활용을 하겠다. 연간 최소 배당금을 한 650원 정도 유지를 한다는 목표를 발표를 했고요. 또 당기 순이익의 20% 이하까지 어떤 자사주 매각에 활용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좋은 평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가장 좀 약간 긍정적인 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21년도에 자사주를 한 678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소각할 수도 있다. 이제 소각하겠다까지는 아니고 소각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좀 메리트로 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번 분기죠. 24년도 4분기에 6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증가세로 전환이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차트, 수급, 그다음에 시장에서 보는 뷰, 실적이 되겠죠. 세 박자가 모두 맞고 있는 상황이라 좀 혼란스러운 증시에서 좀 최근에 지난달에 좀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줘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LG U+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또 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 보니까 통신 3사 가운데서도 LG U+가 탑픽이다라는 그 리포트를 저희가 또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LG U+에 대한 투자 의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S 베어링 3.4% 넘게 상승세 4,3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쪽 좀 움직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제 다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을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 그런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유가요? 네.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 쪽의 정책을 좀 주요 정책으로 또 삼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태양광보다는 그나마 좀 풍력이 실적이 좀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거기다가 올해부터 이 풍력 쪽도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어떤 기조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하면은 태양광보다는 좀 풍력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단 저는 CS 베어링을 한번 꼽아 보았고요.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풍력 발전 베어링 전문 업체인데 블레이드와 로터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풍력용 피치 베어링과 수평축 풍력 발전기 요 시스템 중 중요한 요소인 하나인 요 베어링을 이제 주력 상품으로 생산을 해내고 있고 또 이제 굴삭기나 크레인 등에 들어가는 대형 건설 장비 회전축에 사용되는 산업용 베어링 제품도 생산을 해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도 지금 지난 2분기부터 갑자기 공장 가동률이 한 76%대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흑자 턴어라운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영업이익을 점차적으로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풍력 발전 시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 쪽에서도 업황이 좀 개선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현재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 이렇게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눌렸을 때 우리가 이제 풍력 발전 그런 관련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좀 살짝 떴습니다. 이 풍력 관련 쪽 이제 정치 쪽으로 살짝 정책적으로 엮여가면서 살짝 떴는데 좀 눌렸을 때 대략 한 4,180원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재차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단기적인 저항력으로 5,000원 정도가 이제 단기적인 저항력이 될 것 같은데 혹여 이제 돌파가 잘 진행이 된다면 5,800원 정도 자리까지도 2차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으니 이 정도 가격적인 전략 참고 삼아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정치적으로 이제 리스크가 있는 가운데서 정책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CS 베어링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